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학습 방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학습이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별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그 중요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디지털 도구들을 학습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아 개념이 굉장히 낮다. 학교는 디지털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을 해야 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개인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생존 경쟁력인 것 같아요. 디지털 세상 안에서 협력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변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최태원 선생님, 네. 오늘 좀 어려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쉬운 걸로. 예. 용불용설. 뭐죠? 선생님 뭐예요? 사용하는 기간이 더 발달한다는 성. 그렇죠. 그렇다네요. 네.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건데, 네. 제가 요새 그 휴대폰 사용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어떠세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 휴대폰 없으면 저희 하루가 저는 운영이 안 돼요. 저희 여기서 모든 일정표며, 뭐 대본이며, 뭐 버스며, 뭐 다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매체가, 즉, 네. 휴대폰이 사실은 최태성 선생님의 분신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거 없으면 저는 네. 못 움직이는데, 아니, 진짜 이렇게 디지털 기기가 우리의 어떤 그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변화들을 일으킬 텐데요.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럴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한 7, 80%의 시간을 보내고 한 20, 30%를 디지털 세상에서 보냈는데 반대로 되겠죠. 그렇죠. 그런 세상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네. 과잉 사용한다거나 중독에 걸린다거나 이런 걸 스스로 절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스마트워치를 얼마 전에 샀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저도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한번 열면 굳이 필요 없는 것들 괜히 거기서 체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간단한 것들은 그냥 이걸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디지털 시대에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개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할 때 우리 정재영 선생님이 디지털 세대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주셨어요. 디지털 포기 세대, 디지털 캐치업 세대, 따라쟁이. 예.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세대. 네, 우리 그러니까요. 유해서 학생이 왔는데 학교나 집에서 공부할 때 디지털 매체 많이 이용하죠. 네, 어때요? 정말 많이 이용하고 네. 항상 지니고 다니는 항상. 스마트폰은 어. 항상 지니고 다니고 또 뭐 컴퓨터나 태블릿 PC도 정말 많이 이용하면서 매일 진짜 제 분신처럼 데리고 다니고 혹시 저기 저 아이돌만 이렇게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들켰네요.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해요, 그러면? 뭐 휴대폰은 매일 지니고 다니면서 네.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검색해 볼 때도 있고 뭐 숙제를 한다든지 할 때는 PC 이용하고요. 또 인강을 들을 때는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현장을 화면으로 네. 많이 담았는데 어느 한 개인의 활동을 담은 적은 없습니다. 없죠? 저희가 그 유해서 학생이 실제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집에 갔다 오셨어요? 한번 보시면서 예, 예.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요즘 미디어 산업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초등학생부터 교사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미디어를 접하고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넘쳐나는 디지털 기술 속 이젠 디지털 세계를 잘 이해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동영상 만들기에 푹 빠져 있다는 학생을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로서 올바른 미디어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예서양. 네,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UCC 만드는. 아, UCC 만드는 거. 1학년 때 자유학기제 때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받았는데 그때 수업이 흥미가 있어서 계속해서 UCC를 제작하게 되었어요. 디지털 도구, 빅데이터 분석 등 수업 시간에 익힌 기술을 이용해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흥미 위주의 상업 콘텐츠 대신 청소년들을 위한 영상으로 공감을 얻고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콘텐츠도 스스로 제작하는 시대가 된 만큼 단순한 검색어 순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상의 콘텐츠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툴을 이용해야 정확한 온라인 트렌드 여론을 알 수 있어요. 받는구나. 잘 만들었네. 이야. 그 결과물 자체가 너무 훌륭해서 저는 사실 딱 그거 보는 순간 어우 저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감히라는 그런 내가 어떻게 저런 걸 감히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만드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저 이렇게 이용하는데? 네. 저기 안에 있는 툴들이 되게 사용하기 쉽게 돼 있어서 그거는 당신 입장이고 여기 케첩 세대라서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았어요? 저기 사이트에 딱 들어가시면은 저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경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그럼 거기다가 내용만 추가하셔서 만드시면은 훨씬 그래요? 편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냥 진짜 따라해봐요. 네, 따라갑니다. 저 따라쟁이니까. 네. 우리 장본부장님, 그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기기도 또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디지털 환경에 많이 노출됐는지 많이 매체로 활용하는 이런 조사가 좀 있었죠. 예, 그 말씀하신 것에 가장 근접한 조사 결과가 OECD 피사 2018년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ICT 친숙도 조사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좀 몇 가지 재밌는 결과,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결과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OECD 국가 평균은 6세 이전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비율이 한 38%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26% 정도가 6세 이전에 처음 접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좀 낮네요.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오히려 것보다 아니, 우리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 예. 그리고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는 학교 좀 인프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학교에서 구비하고 있는 PC의 비율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넷 강국 얘기하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활용 측면이 오히려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수업 시간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비율은 OECD 31개국 중 9위. 그래서 상당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맹점은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전채영 선생님, 예. 이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네. 이 디지털 기기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활용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또 특히 학생들이 직접 그걸 활용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지금 나타났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학교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에 패드나 PC나 이런 거 사용량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 학교에서 제가 근무했을 때는 학교에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만 이제 보관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학교할 때 주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사들이 어떤 디바이스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학교 현장에 가보면 실제 교실에서 컴퓨터나 이 노트북이나 아니면 패드를 쓰는 이런 수업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진도를 빼야 그래서, 되니까. 예, 실제로 말씀드립니다. 진도를 교육과정이 딱 타이트하기 때문에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선생님이 일대다 방식의 강의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결과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사실 우리가 IT 강국 하지만
인터넷 속도만 빠를 뿐이고 이걸 활용하는 것, 학교에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좀 많이 깊이 반성하고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 국제 비교 연구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우리 학생들의 미디어 활용, 디지털 미디어 활용 수준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제가 한 연구 결과로는 실제 학교에서의 활용, 학교에서 컴퓨터 활용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고요. 다른 나라는 아시아 다른 나라는 주로 학교에서 컴퓨터를 많이 쓰는 특히 이제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학교에서 컴퓨터를 쓰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집에서 컴퓨터는 잘 안 씁니다. PC가 있는 집은 거의 없고요. 요즘은 오히려 여기 만약에 문항이 집에서 PC를 사용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요즘에 집에서 PC 쓰는 집이 없고 오히려 스마트폰이나 개인용으로 이제 패드를 쓰기 때문에 요 문항에 있어서 아마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특징적인 점은 우리나라 다른 나라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어른한테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 배우는데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터득한다. 이게 제가 했던 연구 결과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태어났을 때 잘 생각해봐요. 이런 디지털 기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접했고 어떻게 배웠어요? 어떤 방식으로 배운 것 같아요? 처음에 접했던 건 뭐 밥 먹다가 울면은 패드 꺼내서 영상 보여주실 때부터 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진 거군요. 그러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사진 찍을 때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하니까 익숙해질 수밖에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그 역량을 기르는 그런 어떤 기회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본인한테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으로 그냥 끝내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발전시켜서 잘 활용하고 싶어요. 그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진짜. 우리 현장에 계신 두 분 선생님 계시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접근하고, 그러니까 기기에 접근하고, 예. 그 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정보 교과 이렇게 배운 적 있어요? 네, 몇 항상 시간? 일주일에 1시간. 1시간 정도요? 예. 그래서 안 배우는 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교육과정, 지금 교육과정은 이제 소프트 교육이나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배워야 되는 교육과정이 편제되어 있지만 이게 약간 휴식 기간이 있더라고요. 한 몇 년 동안. 그래서 아마 통계도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한다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한참 강조하다가 맞아요. 어느 순간에 학교에 대한 정보화 기기 뭐 보급도 좀 줄이고 맞아요. 뭐 이러면서 일종의 휴식기가 있었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 좀 생겨난 것 같긴 한데 기기의 접근이나 활용 사실 그거보다는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보를 활용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본이 되는 이 기기의 어떤 접근이나 그거 활용 능력, 기능적인 예. 활용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교육 과정에서 예.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진채영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디지털 리터러시 활성화를 조금 저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에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제 중요성과 그런 접할 기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어떤 이제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네. 부분이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유네스코에서 연구를 해서 4개국의 아이들의 역량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었는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 디지털 활용, 예. 그다음 디지털 보안 및 탄력성, 그리고 참여, 정서지능, 창의혁신 이렇게 5가지 역량을 좀 비교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지 역량 중에 우리가 어디가 제일 높냐면 디지털 보안.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만 학생들한테 너무 주입식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있고 반면에 낮은 측면이 디지털 참여.
그리고 창의와 혁신, 이렇게 정말 디지털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거나 사회에 참여하고 나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쓰는 방법은 스스로 다 터득하고 있는데 정말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해내는 역량, 이게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저희 교육은 굉장히 금지 패러다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인식 전환이 저는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인식 전환이에요.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을 이제 자유학기제 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했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증강현실로 해서 해외 답사, 뭐 이집트도 가보고 파리도 가보고 이런 거예요. 실제로 가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거기 좋은 콘텐츠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또 영어로도 읽어주고 또 이렇게 경험하거든요. 근데 수업 중간에 선생님이 뛰어오시면서 갑자기 이거 다 끄라고 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 지금 다 끊어야 된다고. 학부모 감시단이 떴다는 거죠.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무슨 뭐 불온 뭔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학부모님들은 디지털을 금기시하고 독이다. 저거는 무조건 게임 중독, 나쁜 거에서 하지 말라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몰아가다 보면 사실은 이제 숨어서 하게 되고, 숨어서 하다 보면 간첩입니까? 숨어서 음지화되는 거죠. 음지화. 이것과 관련해서 좀 흥미있는 데이터가 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사 데이터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학생들이 ICT 활용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했어요. 좀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그 디지털 기기에 대한 흥미는 그래도 뭐 한 31개국 중 22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활용 역량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32개국 중 31위.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물었을 때 31개 조사 대상국 중 29위. 그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31개국 중 30위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 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아개념이 굉장히 낮다. 부정적인 인식이 대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주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쓰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이걸 안 쓰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심리적 압박감 아닐까요? 하루 종일 쓰더구만. 숨어서 따님이 보니까 하루 종일이고 하루 종일. 근데 그게 뭐 우리가 게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게임. 그러니까 뭐냐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로 주로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게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이거 우리 부모님 이거 또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런 디지털 기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용할 수도 있는데 뭔가 내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너 게임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고 또 여학생들의 SNS 뭐죠? 한 2시간, 3시간 맞아요. 막 쓰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적 소통력을 기르는 것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쉬쉬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나는 그런 디지털이 저는 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칼을 요리사에게 주면 사람들한테 행복감을 주는 건강하게 만든 요리를 만든 도구가 되잖아요. 근데 강도한테 주면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겠죠. 도구가 될 거냐, 무기가 될 거냐. 결국 디지털을 우리 아이들이 결국 미래에는 쓰고 우리 성인들도 쓰잖아요. 어디에 쓸 거냐라는 것이 결국엔 이제 달려 있는 건데 그냥 음지화해두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쉬쉬하면서 쓰게 되면 자꾸 무기로 쓸 가능성이 점점 높은 거죠. 결국은 저희가 학생들을 도둑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셰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위에서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 그렇게 느껴져요? 네, 실제로 정말 그렇게. 뭘 그렇게 느껴요? 많이 쓰잖아요. 아니, 어쨌거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뭐 연필이라든지 노트라든지 이런 게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기들이 좀 이렇게 여전히 좀 홀대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본부장님? 그 디지털 교육 환경이 좀 정착되려면은 한 4가지 요소가 저는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 요소가?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인프라가 갖춰져야 될 것 같고. 인프라 훌륭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다고 아까 이상하네.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과정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교원의 역량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정책적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4가지가 좀 박자를 맞춰야 좀 디지털 활용이 좀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래요? 실제로 교육부에서 지난 2년간 무선 인프라 보급이라든가 학교에 태블릿 PC 보급 등등 정책을 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인식하는 학교 현장의 인프라는 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을 들자면 아까 교육 과정 말씀드렸는데 교육 과정이
좀 이런 디지털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종합적인 환경이 좀 구비되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좀 디지털 기기들이 홀대를 받고 있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 장비가 턱없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제가 더 우려되는 부분은 이 장비를 이제 더 갖춰가는 그 과정의 컨셉 발상에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디지털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대로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과거에 이제 퍼스널 컴퓨팅 시대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서 CD-롬으로 이제 꽂아가지고 깔아서 내 컴퓨터에서 썼죠. 클라우드 시대는 이제 다 저기 어딘가에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USB를 안 갖고 다닌다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가 저기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학생들이 쓸만한 교육에 이용할 만한 그런 모든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컴퓨터 하드웨어 사양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트워크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스마트 교실 최근에 이제 하는 것들 보면 예산 낭비가 너무 많은데 일단 하드웨어를 사요, 컴퓨터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갖춘 다음에 가서 보면은 막상 쓰려고 그러면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갖춰져가지고 안 돌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좋은 차는 오히려 이제 기름이 없는 거네. 그런 거죠. 오히려 교육의 목적이 뭐고 뭘 할 거고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마지막에 이제 컴퓨터 사양을 최소로 어느 정도면 돼라고 접근해야 되는데 스마트 교실 지금 만들어가면 이제 거꾸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디지털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교육에서도 좀 이렇게 여기저기 파편화되어 있고 중구난방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고 표준화된 그런 어떤 교육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사실은 국가나 정부, 학교의 역할하고 민간의 역할이 좀 같이 공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늘진 곳, 약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만 하더라도 접근성이라든가 활용도에 있어서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뭐 코딩 교육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교육을 통해서 이제 받는 아이들도 많고, 근데 아예 접근을 못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소한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제일 첨단의 어떤 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포기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런 역량을 배워서 가르치는데 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학생이 더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원리, 우리가 컴퓨터적 사고라고도 얘기하는데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든가 기본 원리를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실제 기술은 오히려 학생이 선생님을 가르쳐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도 실생활에서 대부분을 이제 휴대폰으로 사용을 하는데 주로 학생들은 뭐 게임을 하거나 SNS를 하거나 뭐 인강을 듣거나 이제 여기에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고 새로운 디지털 도구들을 학습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과 실생활이 분리된 느낌을 이제 학부모도 이제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학습과 실생활이 연결될 수 있음을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교육 안에서 체계화되는 게 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보 교과, 각 교과에서 약간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관련 교과, 예를 들면 국어나 뭐 도덕이나 정보나 사회나 이런데 이런 그 미디어나 디지털 관련 단어를 하나 개설하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시간에는 그 디지털 언어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정보 교과에서는 좀 기능적 측면을 살펴보고 사회 교과에서는 사회적 의미나 영향력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윤리 교과에서는 윤리적 의미를 살펴본 다음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고 나는데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이렇게 함께 한 2주 정도 집중 뭐 주제 탐구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좀 제작도 좀 해보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좀 구성되면 좋을 것 같아요. 책 한 권 읽기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단원에. 아예 교과서, 국어 교과서 단원에 그런 단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단원들도 그렇게 좀 체계화되면 좀 다양한 영역들이 그 좀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고 선생님들도 교과서에 한 단원이 이제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좀 교육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까 그 디지털 역량에 대한 국제 비교 결과를 좀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궁금해지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혹시 조사된 결과 있나요? 그 뭐 미국이나 영국, 핀란드, 캐나다 등 뭐 선진국에서는 뭐 이미 그 교육 과정 내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개념 정립하고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교육 과정 프레임워크까지 개발을 해서 학교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접근 방식 하나를 좀 소개드리면은 핀란드 교육문화부에서는 2016년에 여기도 이제 교육 과정이 새롭게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개념을 멀티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ITC 역량도 따로 두고 있어요. 근데 멀티 리터러시가 뭐냐 하면은 문자화된 자료, 그다음에 디지털 자료, 미디어 자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구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멀티 리터러시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ICT 역량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ICT와 관련된 역량을 굉장히 중요한 그 역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두 가지 역량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에 통합해서 활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모델을 따라가야 될지는 좀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교과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강하다 보니까 좀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면은 좀 좋은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님,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얼마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최근에 막 뜨고 막 화두가 돼서 저희가 교사 연수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 아시는 분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90% 이상이 알고 계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정확한 인지도는 이해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일단 나 그거 들어봤어라는 분이 90%예요. 근데 4년 전에 저희가 이 디지털 리터러시 협회를 세우고 교육을 처음에 할 때는 제로였었어요. 제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 급속도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이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 오는 거를 저희가 다 공급을 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야. 굉장히 빨리, 물론 학교에서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난해 9월에 그 런던에서 글로벌 미디어 컨퍼런스가 이제 국제적으로 열렸어요. 거기 한 전 세계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 하는 연구자, 기관이 다 모였는데 거기 가서 한국 사례를 발표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서도 우리 굉장히 앞서 있구나.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지금 디지털을 받아들이고 그 교육에 접목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빠른 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선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따로 이제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과정에 포함해서 교육할 때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도입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다음 교육과정 개정이 이제 2022 개정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학교에 도입되는 이 개정 교육과정에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가 많이 반영되려고 지금 내용상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내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했던 우리 디지털 소양이라던가 그 기술, 그 다음에 윤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상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의 측면, 이건 이제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잘 더 가르칠 수 있을까,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크게 그래서 what과 how의 측면으로 본다면 이번 정부의 개정 교육 과정에 이런 철학이 디지털 리터러시 또 AI 교육 이런 부분들의 철학이 상당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항상 기대와 실제는 조금 괴리가 좀 있긴 한데 하여간 이번에 좀 잘 만들어서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그것이 구현되고 있는지 진채영 선생님 수업하는 걸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